안녕하세요. 퀴니엘리의 수상한 책방이에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자, 이 책도 여러분들이 많이 서점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의 말들, 진짜 부를 향한 인생 수업이 시작된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삶의 지혜와 부의 철학을 일깨우는 책. 삶의 의미는 목적 있는 삶이며 여러분은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운명은 없다. 오직 결정만이 있을 뿐이다. 마음이 이끌리는 곳으로 가라. 내면의 지혜는 언제나 진실하다.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를 얻기 바란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존 소포릭이라는 이 저자가 쓴 부자의 언어를 한번 읽으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이나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 일단 우리 첫 부분에 있는 매일의 씨앗. 자, 1장 매일의 씨앗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부를 추구하라. 부, 경제적 안정,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하루하루는 모두 하나의 씨앗과도 같다. 부를 일구는 정원사. 남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자신의 농장 한 끝에 자리한 연못을 굽어보았다. 무릎에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원고 서문에 쓸 구절을 기적대고 있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정신적 태도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부를 향한 복잡한 여정을 되새겨 보기에 좋았다.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꼭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삶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볼 순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다.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했다. 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이해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정원사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물론 친구들의 충고는 선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성공은 취한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건 경제적 성배였다. 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좀 편안해지라고 충고했다. 무덤에 갈 때 돈은 못 가져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친구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저 돈을 모으려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가장 사소한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된 그는 그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았다. 장소는 달라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의 성공은 다양한 목표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는 욕망을 씨앗 삼아 자라난다. 로이는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 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불을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뒷뜰을 가꾸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조금 유치한 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1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농장에 불을 일구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그 이름이 좋았다. 삶을 정원일에 비유하기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사는 땅을 일구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자연 뒤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불과 해안 힘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책을 팔에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가면서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 부라는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길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다. 일과 자유, 개인적 성장이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어온 가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쓴 책 한 장 한 장에 이러한 진실이 담겨있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정원으로 향했다. 때는 11월이었고 땅바닥은 얼어 있었다. 그는 비닐봉투로 책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지미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 결정을 운명의 신께 맡기기로 했다. 인생 수업 부를 추구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장 큰 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부유한 인생은 물질적 추구의 과정인 동시에 영적 여정이기도 하다. 저는 이 1장에서 가장 좀 인상 깊게 여겼던 문장이 이 부분입니다. 일과 자유, 개인적 성장이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어온 가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온 점이 저에게는 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유한 인생이 이 물질적인 그 추구의 과정인 동시에 영적 여정이기도 하다. 이 말의 핵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이 존 소포르의 말.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신만이 자신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